자, 260번은 체제론입니다. 체제는 뭐냐면은 하나의 전체예요. 생명체란 말이야. 어이구. 체제는 하나의 생명체야.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하고 순환을 하고 소화하고 번식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A, G, I, L이야. 적응하고 목표 달성하고 통합하고 형상 유지하고 요걸 그대로 사회현상에 집어넣은 거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AGIL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적응을 하고 목표 달성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형상 유지해야 될 거니까요. 자, 선진국과 후진국은 구조는 달라요. 구조는 다르지만 거기도 사회고 여기도 사회야. 고대 사회와 근대 사회, 현대 사회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사회잖아, 지금. 구조는 다르지만. 그러면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근대 사회든 누가 적응해야 될 거고 목표 달성해야 되고 통합하고 형상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나 보니까 선진국은요. 적응은 누가 한다? 경제가, 파슨지 얘기야. 목표 달성은 정치가, 그 다음에 통합은 사법이나 경찰이, 형상 유지는 교육과 문화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류사로 배우는 것들이에요. 국사 시간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고 14세기에 만들어졌죠. 이 조선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요 네 가지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변해 안 변해. 14세기, 15세기, 16세기 막 변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맞게 조선도 적응해 가면서 변해 가야 되겠죠.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니까 요 내부적으로 적응, 목표 달성이 조정해 가면서 균형 맞아 가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균형이 안 되니까 망해버렸던 거죠. 국사 시간에 보면은 뭐 수치체제 문란, 뭐 군역의 문란, 황곡의 문란 이러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걸 설명할 겁니다. 그치? 이게 이제 체제론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행정을 하나의 체제로 놓고 보고 더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환경 속에서 이 체제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체제론입니다. 그치? 구조기능주의라고 그래요. 구조는 뭐다? 구성 요소들이야. 기능은 뭐다? 이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에요. 구성 요소가 같아도 역할이 다를 수 있고요. 구성 요소가 달라도 역할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기능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보다시피 요 AGI를 균형을 이뤄야지 생명체가 생존을 해요. 근데 선진국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을 이루니까 설명하기 쉬운데 후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은 어디나 적용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보편 이론을 추구했지만 막상 설명해 보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은 설명이 잘 되지만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후진국은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생태론이 후진국에 대한 이론이고 체제론은 대개 선진국에 대한 이론이야. 왜? 균형이 잡힌 균형 이론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합쳤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비교행정론이야. 요 AGI를 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 비교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정치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그래서 선진국은 분화사회, 후진국은 융합사회, 우리는 프리즘사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치? 이건 비교행정론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체제로는 조직을 하나의 개방체제 전체로 놓고 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말만 상호작용이지 환경이 더 중요하고 행정은 적응하는 거야.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우리는 적응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어쨌든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영향받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적응해가고 또 영향받고 적응해가고 이걸 상호작용을 표현한 거지 쌍방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환경에 영향을 주고 막 이런 의미는 아니야 이거는. 자, 이거는 맞았습니다. 61번입니다. 체제로는요 보다시피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사회가 있고 사회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이미 내가 어디 요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내 역할이 주어져요. 내 안에 세포가, 내 몸 안에 세포가 있잖아. 걔가 심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걔는 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내 의지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현상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계처럼, 유기체처럼 놓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이미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체제로는 인간의 의지라든지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자기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 판단 배제하고 사회 현상을 하나의 마치 물건처럼 놓고
하나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이런 걸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 중시하는 현상학과 다르다. 이거 맞는 말이 어려운 표현이다. 다시 할게. 생명체의 많은 세포들 있잖아. 이 세포들은 자기 의지 가지고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역할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치? 이러니까 이 세포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전체 구성 요소의 일부로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포의 의지 하나는 연구가 안 되겠죠. 사회 마찬가지야. 사회 체제론도 마찬가지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미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구성 요소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 전체를 생존하기 위해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 배제하고 인간의 의지보다는 마치 내가 요 전체의 하나의 물건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그 체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데, 행정에 들어왔을 때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생태론을 비교하기 위해 들어온 것밖에 없지만, 용어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체제론하고 신제도론이에요. 체제론은 용어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요. 어쨌든 얘는 거시론이고요. 거시가 구조가 뭐라고 이 전체 요소들의 배열 방법. 사람도 구조가 있고 저기 메뚜기도 구조가 있을 거야. 구조는 달라요. 근데 메뚜기도 생명체고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능이 필요해. 그치? 그럼 이런 구성 요소들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는 구조기능주의, 구조와 기능을 분리한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를 연구할 겁니다. 구조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고, 구조가 같아도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됐지? 후진국과 선진국은 구조가 다르지만 기능은 필요하잖아요. 또는 구조가 같더라도 역할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개방체제입니다. 자, 조선은요, 조선 구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시간은 변해가지만 나는 조선이란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변하니까 나도 따라서 변하면서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동태적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체제는 생존이 목적이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나가잖아. 내 안에도 세포가 막 죽어가잖아. 그럼 죽어가는 세포 이상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트로피가 소멸이야. 그렇지? 그래서 정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부의 엔트로피가 돼야 돼요. 정의 엔트로피는 빨리 소멸되겠다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건 되게 혼돈 이론이야. 빨리 소멸해버리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 유지가 목적이다 보니까 나간 에너지 이상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에 빠졌다고 그랬잖아. 죽는 사람에 비해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막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정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뭐다? 부엔트로피. 아주 앞으로 엔트로피 나왔을 땐 소멸된다. 소멸돼. 소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부의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깔고 있는 가정이 뭐야? 지금 균형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혁신적 이론이 아니라 보수 이론이고요. 지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균형 이론이야. 자, 왜 동태적이라고? 환경이 변하니까. 왜 항상적이라고? 우리 고유한 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조선이란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따라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능동적으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따라 바뀌는 이 적응 방식이야. 그다음에 지금 상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간 에너지 이상으로 뭘 받아들이겠죠. 이걸 부정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또 하나 더. 14세기의 적응 방식과 19세기 적응 방식은 같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 고유한 항상성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방식은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등종국성, 동일종국성이라고 그래요. 상이한 상황에서는 상이한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도 맞았고요. 그래서 정의 엔트로피 때문에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류가 뭐라고요? 사멸을 방지하려고 나간 에너지만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충원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래? 환류가 아니라 부정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이건 개념 자체가 틀렸네. 사멸 방지하려고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환류가 아니라 이거는 부정 엔트로피. 환류가 틀렸네요. 64번입니다. 체제로는 보다시피 자율적으로 64번. 체제로는요, 균형 이론이야. 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균형을 깨는 요소가 들어왔어. 균형 깨졌단 말이야. 그럼 다시 원상 복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다시피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가만히 있는데 체제 변화와 성장은 보다시피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정치가 변화가 생겼어. 그럼 이걸 다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서로 막 적응해 가겠지. 그러면서 성장한다, 변화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제로는 체제 변화나 성장은 가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 중 하나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요소가 투입되면은 새로운 적응 과정 속에서 다시 균형 맞춰야 될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야? 이런 요소가 없다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14번은 맞았고요. 다음에 65번입니다. 체제로는 보다시피 자율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은 내가 여기에 맞게 적응해 가면서 변해가는 방식이야. 그래서 동태적 변화라든지 능동적 변화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적응해가는 방식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65번에 맞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행정의 주체성,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 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환경에 적응만 해가는 거지 요 내부적으로 막 발전시키고 이걸 보지 못해요. 자, 65번도 맞았고요. 66번입니다. 체제로는 환경과 교호작용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사실 말만 교호작용이지 환경이 영향을 주면은 행정이 적응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개도국은 그게 아니었죠. 환경이 영향을 주기 전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막 바꿔버리는 거잖아. 이런 건 연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로는 되게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의 사회는 연구하기 쉬웠겠지만은 행정이 이미 깨졌고 불균형이 깨졌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개도국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등장한 게 누구다? 발전행정론이야. 그래서 생태론이 주로 후진국을 체제로는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을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해서 이론 만들고자 했던 게 비교행정론. 그 다음에 발전도상국을 연구한 게 되게 발전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생태론은 후진국, 체제로는 선진국,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비교행정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해서 보편적 이론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개독을 연구한 게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거는 발전행정론이다. 이것도 틀린 게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파슨즈입니다. 세상이 내가 AGIL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가 있어. A, 적응. 목표 달성, G, 골.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레이턴시에서 형상 유지. 이게 정목 통용이거든요. 자, 파슨즈는 뭐라고 하냐면 적응은 경제가예요. 적응은 틀렸네.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은 형상 유지고요. 경제가하고 목표 달성은 정치나 행정이에요. 그지? 그래서 적응은 경제가, 목표 달성은 정치나 행정이, 통합은 사법이나 경찰이, 형상 유지는 교육과 문화가. 이게 바로 파슨즈야. 파슨즈. 카츠와 칸은 약간 다르게 말하지만 시험에 나온 건 파슨즈니까 요거는 한번 좀 외워두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또 이제 한 거의 뭐 7, 8년 안 나왔죠.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도 아니다. 한 15년 그 정도로 한번 나오는 것 같아. 어쨌든 파슨즈 에이자엘 요건 좀 외워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체제론이야. 자, 정리할게요. 체제론은 상당히 큰 학문이고 사회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거시론이고요. 또 균형이론이야. 생물학의 이론을 사회현상에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생물학은 어디가 호흡이고 어디가 순환이고 어디가 소화인지 딱 갈라져 있어. 경험이론인데 사회현상은 사실 어디가 정치고 어디가 경제인지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는 관념론이에요. 경험론이 아니고. 그리고 균형이론이야. 이러니까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은 설명이 잘 되지만 균형이 깨져버린 후진국은 설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다시피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보고 이미 구성 요소가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동성이라든지 의지 같은 건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후진국만 나열했던 생태론이 문제가 후진국만 나열했지 전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비교하려면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 비교 기준이 바로 AGIL이야. 이걸 가지고 후진국과 선진국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이론이 누구다? 비교 행정론이에요. 근데 생태론이든 체제론이든 비교 행정론이든 환경이 더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환경 행정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개도국을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발전 행정론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게 실패한 게 후진국의 정부 실패야. 개발 독재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화는 되게 후진국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복지병 문제는 선진국의 문제였고, 그게 이제 신공공 관리론으로 만날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